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을 함께 했는데 네. 대선 과정을 쭉 겪으면서 이재명 후보를 관찰하면서 네. 새로운 면모를 봤다. 네. 그 전에 35년 동안 내가 형 동생하면서 사귀었을 때도 몰랐었던 새로운 면모를 봤다.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?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35년 동안 쭉 지켜봤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었어요. 네. 연수원 다닐 때는 조금 뭐 투박하긴 했지만 그가 갖고 있던 어떤 정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들, 네. 그다음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깊은 애정들. 네. 그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이재명이 그런 걸 느꼈고, 아하. 그 시민운동, 시장, 도지사 할 때도 일관돼 왔거든요. 네. 다만 이제 후보가 되니까 그 전보다는 좀 더 유연해지고 국정 전반에 어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더 포용력이 있어졌다.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이 지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지향적인 또 삶을 살아왔습니다.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현실 정확히 냉철하게 봤는데 또 후보가 돼서는 정말 그런 가치와 현실과의 관계 또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잘 균형을 잘 잡아가더라고요.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. 그래서 그때 어떤 분들은 이재명이 겉만 바뀌었다, 표변했다가 아니라 정말 민생의 구체적인 삶들을 보면서 그 구체적인 대안들을 그때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능력이 역시 탁월하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지지자의 입장에서 네네. 그다음에 당원의 입장에서 어떤 후보를 그 당의 후보를 볼 때 네네. 어떨 때는 불안불안할 때가 네, 있잖아요. 네네네. 오늘 막 굉장히 큰 유세가 있는데 네네. 저기서 혹시 또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? 또 기자들과 네. 막 이른바 백브리핑을 하잖아요. 네네네. 그때 또 엉뚱한 이런 얘기 하면 어떡하지?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당히 유연해지고 그다음에 포용이 있어지고 가치와 현실의 조화 이런 것들을 하는 흐름을 봤다고 했는데 그 불안감이 형 동생 사이니까 형의 입장에서 늘 있었습니까? 아니면 그 불안감이 서서히 없어질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성숙해가고 있구나 이걸 느꼈습니까? 전 항상 있었습니다. 항상 불안했어요? 후보가 지방에 물가에 내놓은 내 동생. 지방에 유세 갈 때마다 네. 늘 불안하고 왜냐면 네. 굉장히 후보가 정직한 사람입니다.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네. 또 비유도 잘 듣고 네.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. 이게 자칫 비유를 들면 굉장히 그 한 부분만 네. 전체 맥락을 보는 게 아니라 네. 어느 특정 부분만 네. 끄집어내갖고 자꾸 왜곡을 하니까 사실 전체 맥락은 그런 게 아닌데 네. 근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해갖고 네. 제가 후보에게 네. 이게 시장할 때가 도지사 할 때가 다르다. 대선 네. 후보는 네. 이게 전체 맥락만 고려할 게 아니라 네. 부분도 잘 신경 써야 된다. 네. 제가 후보한테 정말 수없이 했던 얘기가 네. 절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해라. 라는 흥분하지 얘기 마라. 차분하게 얘기하고 네. 또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또 열정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?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차측 열정이 과하게 되면 불안해 보이니까요. 그러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안정감도 줘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잘 열정도 중요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감도 필요하니까 네.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. 신중하게 해야 된다. 그렇군요.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제 그 이른바 대선 중후반부터 이재명 현상, 네네.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이재명 현상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재명을 재조명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현상의 출발 지점 중에 하나가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의 눈물 유세 네네. 이거였던 것 같아요. 네, 네. 그거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눈물 유세를 딱 접하고 나서 형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? 저도 사실은 네. 이재명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네. 그가 겪었던 정말 쓰리고 험난했던 신선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 고단했던 그의 어린 시절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네. 뭐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 유세를 보고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. 네.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너무나 그 왜곡된 그 가짜 뉴스들 때문에 네. 그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그 처절하고 치열하고 그 진실된 삶을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. 그가
그냥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. 네. 제가 어디 가서는 늘 얘기할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 됐을 때 음. 무상교복하고 무상급식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무상 산후조리원하고 무상 유기농 과일 지급하고 네. 다 자기 경험과 관계돼 있는 겁니다. 그렇죠. 예를 들면 우리가 무상 산후조리원도 경기도 네. 성남에서 하려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? 경기도지사가 결국은 그걸 하고 있거든요. 그가 살았던 그 달동네에 그 우리 여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? 달동네 시집하나 결혼해 거기 살 때 공동 화장실은 그런 데서 네. 여성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네. 그때 공동 화장실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네. 이재명과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네. 우리 국민의 기본권들 아하. 인간의 전원과 같이 행복 추구권 네.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네.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. 네. 이재명이 늘 얘기하는 거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. 이건 늘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그러나 달동네에 있는 사람 사는 그런 분들의 서민들의 그런 게 있습니까?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건 무상급식도 했었고 무상산후조리원 했었고 무상교복 본인은 교복도 입고 다니지를 못했어요. 네, 학교도 그러셨죠. 못 갔습니다. 어허. 친구들이 교복 입고 가방 들고 학교 가야 됐을 때 공장을 터벅터벅 갔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. 소년공이었어요. 그러나 그가 시장이 됐을 때 그가 공장 다닐 때 그 이웃집의 아이들이 그 달동네 아이들이 학교 가면 교복이 걱정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시장이 됐을 때 내가 시장이 됐을 때 그 어린 가난하고 힘든 집의 아이들이 교복 살 걱정을 안 하게 해줘야겠다. 네. 그거 아니겠습니까? 본인 어렸을 때 과일도 못 먹어봤어요. 그렇죠. 어디 버려진 과일도 씻어 먹었기 때문에 네. 씻어 먹는 그런 맞아요.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도지사가 됐을 때 네. 대한민국의 아이들, 경기도의 어린 애들에게는 네. 최소한 과일 정도는 유기농 과일 먹어야 되지 네. 않겠냐? 이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군요. 생리대도 마찬가지예요. 네. 그게. 이런 생각은 다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고 그걸 실천하려고 한 그런 지도자가 이재명 말고 누가 있습니까? 네. 사실. 그런 것들이 이제 농축대에서 네. 나온 연설이 그렇죠, 네. 상대원 예, 연설이었죠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예. 그 연설을 보고 울컥했다고 하는데 그 연설을 혹시 오마이TV가 촬영한 걸로 봤습니까? 가장 생생하게 촬영했다고 일컬어지는. 그래요? 저는 오마이TV 지금도 같습니다. 네. 그 연설은 오마이TV가 촬영한 거는 하루에도 막 수만 명씩 예,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냥 그런 그가 연설입니다. 표 얻으려 한 게 아닙니다. 네. 정말 지금도 사실 갑자기 제가 그렇죠. 좀 약간 울컥해지는 느낌이 예, 드는데 예. 그 삶의 전 과정을 보면은 그랬거든요, 사실. 우리 정성호는 그런 삶을 이재명 상임고문이 살았다는 거를 연수원 때부터 알았습니까? 그때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. 잘 몰랐어요. 그때는 뭐 사법연수생 때 네, 근데 그런 이제 얘기가 언제쯤 되면 알았습니까? 아니 변호사 하면서 가끔씩 변호사 만나고 하면서 나면 가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. 저랑 둘이 술 먹다가 네. 그 대학에 입학했는데 본인이 교복 입고 간 얘기를 하더라고요. 교복. 맞아요. 학교 가보니까 아무 교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. 본인 혼자 교복 입고 온 거예요. 네. 본인 얼마나 교복 입고 싶겠습니까? 그랬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해서 교복 맞춰 네. 가보니까 아무도 안 입었던 거예요. 네. 그런 경험들이 됐기 때문에 아. 그가 시장이 됐을 때 그렇군요. 그런 걸 네. 살 수 있었던 어쨌든 거죠. 네. 우리가 최측근 정성호 의원을 오늘 모셨는데 그냥 최측근이 되는 게 아니군요. 35년간의 인연이 네. 있고 이런 또 인생에 대한 공유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을 텐데요.